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TO 발표 후에 직렬을 바꾸는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큰 주제로 봤을 때에는 직렬을 고를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5년도 국가직 공무원 선발 인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차례차례 이제 지방직도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TO를 보고서 내가 생각하던 직렬이 갑자기 TO가 확 줄어서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24년도에 직렬별로, 시험별로,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뽑았는지 연도별로 비교 분석을 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뽑는 사람 수를 줄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경쟁률과 이제 합격선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올해도 왠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시생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부터 시험 보기 전에 직렬을 2번 정도 바꿨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직렬을 고르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건 전산이었습니다. 전산 직렬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었고 컴퓨터를 다루는 직렬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개발자 포지션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좀 적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산직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내가 그리는 것만큼 개발자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죠. 행정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 개발 업체와의 계약,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좀 더 업무적으로 부각되는 면이 있어서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통계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계직은 국가직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직 통계직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시험에서 4월달 시험에서 떨어졌고 6월에 사서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정이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과정들을 좀 축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님들이 참고하시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직렬별로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겹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직렬에 다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렬을 TO를 보고서 바꾸는 게 굉장히 용이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그런 선택 과목도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1순위는 합격 여부였습니다. 합격 가능성. 그 다음이 진로와 적성이었어요. 합격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직렬로 선택을 했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이 제일 낮았던 곳, 그리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응시율, 이렇게 봤어요. 경쟁률은 거의 안 봤습니다. 그 경쟁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원서를 넣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거르고 난 응시율을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사서직을 골랐을 때 마인드가 전산직을 골랐을 때와의 그 자격증 효율에 비교였어요. 전산직을 고르게 되면 사서 자격증을 아무 데에도 못 씁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은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필수 요소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다 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약간 희석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서직을 고르게 되었고, 사서직을 고르게 됐을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사서 자격증과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둘 다 쓸 수 있고, 거기에 사서 자격증은 나와 내 경쟁자가 모두 갖고 있지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격증 가점을 받을 수 있게 사서직을 선택을 했었고요. 만약에 제가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이었다면, 일반적인 문과생이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직렬 TO 발표 전에 공부를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 기본으로 깔고 행정법 총론을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왜 행정법 총론이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겹치는 과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행정법 총론입니다. 국가직에서는 일반 행정, 선거 행정, 고용 노동, 교육 행정, 출입국 관리, 이렇게 네 번째 과목에 포함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애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과목을 준비를 지금 해놓고 다섯 번째 과목을 들어가면 그렇게 늦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직에서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과목들, 특히 일반행정, 교육행정, 고용노동 이 정도까지는 주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모든 TO가 나오고 나서 작년도 합격컷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직렬이 가장 합격컷이 낮을 것 같은지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합격 확률이 높은 직렬의 다섯 번째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선택은 내가 어떠한 직렬을 무조건 가야겠다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을 때만 가능한 선택이긴 합니다. 제가 바로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직렬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던 간에 되지 않으면은 무의미한 거니까, 되고 나서 시험을 한번 더 치는 한이 있더라도 합격부터 하자라는 마음가짐이었었고요. 지금 되고 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소직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고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다른 직렬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바는 없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직렬별로 업무에 대한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다른 직렬이라고 해서 물론 하는 업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가진 기본 지식과 적성을 엄청 타고 할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우선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직렬을 바꾸게 됐었던 얘기들이나 왜 어떤 생각으로 직렬을 바꿨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면서 직렬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곧 있으면 지방직의 TO까지 나오면서 모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될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다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